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이 어떻게 비트코인 유통량의 3%인 65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코인 가격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과 과연 어떤 회사가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장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7만 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 밑으론 그레이스케일의 모 회사인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마라톤 페이턴 그룹, 스퀘어, 보예저 디지털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7만 개라는 비트코인 숫자도 엄청나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비교하면 10배나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스케일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신탁인 GBTC는 어떤 방식으로 매수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신탁엔 프리미엄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 보라색 차트가 비트코인 신탁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15%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높았을 땐 30% 이상 갔던 적도 있습니다. 더 아래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14.44%, 이더리움은 16.6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탁 주식을 구매할 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일반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와 이더 가격에 14%와 16%를 붙여서 사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이나 자산이 많은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사지 않고 왜 15%와 30% 혹은 그것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그레이스케일 신탁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엄청난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비트코인과 달러만 들어오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자금 흐름은 그들이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레이스케일 신탁에 투자하려면 공인 투자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GBTC 주식을 받기 위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 투자자가 되려면 개인은 1년에 2억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주거 주택을 빼고 100만 달러의 자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는 적어도 500만 달러, 곧 55억의 유동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힘없고 돈 없는 개인들은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인 GBTC를 직접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인 투자자들은 그레이스케일에게 비트코인이나 달러를 주고, 그레이스케일은 그에 해당하는 GBTC 주식을 줍니다. GBTC 한 주는 비트코인 0.001개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하나의 비트코인을 그레이스케일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1000GBTC 주식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마켓에 팔기 전에 락업 기간인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과거엔 이 락업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언뜻 봤을 땐 비트코인을 주고 GBTC 주식을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GBTC는 거의 무조건 프리미엄을 끼고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000BTC를 사기 위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건네주면 몇몇 기관들은 전혀 프리미엄을 내지 않고 1000BTC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몇 기관들은 프리미엄을 단 1달러도 내지 않고 GBTC를 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GBTC를 구입하려는 리테일 투자자들은 GBTC를 적정 가치로 살 수 없습니다. 몇 개월 전 예를 하나 보면 어느 날 GBTC가 28달러 25센트에 마감됐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22,830달러였기 때문에 GBTC의 적정 가치는 대략 21달러 71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GBTC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치에 30% 프리미엄이 껴있고, 그 30%의 프리미엄은 그레이스케일에게 비트코인을 넘겨준 공인 투자자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이 쌓이는 신탁을 만든 방법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공인 투자자 중에 그들의 비트코인을 늘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격이 5,000달러든 2만 달러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비트코인 숫자는 프리미엄만 껴있다면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건 거의 6개월에 리스크 없는 30%의 리턴에 해당됩니다. 1년에 6개월씩 30% 리턴으로 2번을 가져가면 69% 수익이 됩니다.
30%라는 수익은 엄청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제적 압력으로 프리미엄은 0이 되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효과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레이스케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올 때와 묶였던 주식이 풀릴 때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 이후로 GBTC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겁니다. 왜냐면 합리적인 투자자는 프리미엄이 있다면 계속 비트코인을 살 거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투자들은 이걸 계속 반복할 거고 아니라면 락업 기간이 없는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제가 찾은 자료엔 이해를 위해서 10번의 예를 보여줬지만 전 그중 4개만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1번과 2번이라고 보여지는 곳에서 그레이스케일 신탁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짜인 2019년 2월 16일과 4월 13일 날 GBTC를 매수한 기관들은 12개월의 락업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1년의 락업 기간이 풀리는 2주 전 평균 순 자산 가치는 18.8%와 23.9%였습니다. 이 말은 신탁이 들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보다 GBTC가 높게 거래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신탁에 1억 달러의 자산이 있다면 주식은 1억 1,800만 달러, 1억 2,30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GBTC의 프리미엄이 0%일 때 바이어들은 신탁이 들고 있는 자산의 적정 가치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은 기관들이 들고 있었던 GBTC 주식이 풀릴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예를 보시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GBTC 주식이 2019년 6월 9일과 16일 날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 전에 GBTC 주식은 26.4%의 프리미엄을 기록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주식이 풀리고 하루 후인 6월 17일 프리미엄은 41.9%를 기록했고 6월 20일부터 5일 연속 평균 프리미엄은 38.4%였다고 합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두 번 다 주식이 풀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시장 가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장 가격 조작이 있다면 차트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GBTC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가격이 횡보하거나 내려가면 프리미엄도 내려갑니다. 기관들이 GBTC를 팔고 현물 비트코인을 삼으로써 비트코인을 챙기면서 가격을 올려 프리미엄을 올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5,000불이던 50,000불이던 상관없이 프리미엄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겁니다. 혹시나 제 설명이 부족해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5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그 당시 GBTC에 15%라는 프리미엄이 껴있는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일반 개인들은 GBTC를 사려면 마켓에서 적정 가치보다 15%를 더 비싸게 사야 하고 공인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레이스케일에게 건네주고 이 15%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으로 GBTC를 직접 받습니다. 6개월이던 1년의 락업 기간이 풀리면 공인 투자자들은 GBTC를 마켓에 팝니다. 그리고 이 당시 비트코인이 52,000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시에서 본 것처럼 기관들은 이 GBTC를 팔기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현물 비트코인을 챙기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GBTC의 프리미엄 또한 올라가는 윈윈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 현물 비트코인을 다시 그레이스케일에게 주고 GBTC를 받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5,000달러던 5만 달러던 프리미엄만 껴있다면 마켓에서 가격을 조작해 앉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엔 개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GBTC를 마켓에서 사지 않고 비트코인을 현물로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개수를 늘리거나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다음으로 가장 큰 신탁은 이더리움 신탁입니다. 15%의 프리미엄을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과 비교해 보시면 비트코인과 비교도 안 되게 이더리움 신탁 프리미엄이 비싼 걸 아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말엔 200%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3,8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이 구입해졌습니다.
만약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신탁 같은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더리움 신탁 주식을 팔고 가격을 움직인다면 이더리움도 멀지 않아 2천만원, 3천만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샀다는 뉴스가 발표됐었습니다. 추가로 테슬라 자동차를 포함해 다른 제품을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선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지지자가 많은 만큼 일론을 응원하고 잘했다는 반응과, 다른 하나는 트위터에 그렇게 도지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끌어놓고 뒤로는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다라는 배신감 섞인 입장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도지를 샀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테슬라가 도지를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론을 보고 도지를 사서 손해본 분들은 거의 없었겠지만, 도지코인은 근본이 없고 말 그대로 재미로 만든 코인입니다. 잠깐 매수해서 단기로 수익은 낼 수 있지만 테슬라가 매수했던 것처럼 진짜는 비트코인입니다. 며칠째 암호화폐 시장 장세는 어떤 코인을 사도 올라가는 트렌드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보시면 일주일 기준으로 내려간 코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내가 투자하는 코인의 용도가 뭔지, 회사 임원들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가격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 충분히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을 보시면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아카이브라는 사용자는 일론 머스크의 발표로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 500대 기업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는 것이고, 자동차 같은 가치가 높은 제품의 결제 사용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보여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여지면 유틸리티를 통해 거래량도 늘어나고 시총도 훨씬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트위터는 3천만 달러가 넘는 개인들의 자산 배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27%, 주식이 23%, 채권과 고정 수입이 17%, 현금이 11%, 비공개 주식이 8%, 수집품 투자가 5%, 금과 기금속이 3%, 그리고 암호화폐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1%밖에 안 되는 암호화폐가 미래엔 3% 혹은 5%가 되고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대체적으로 빨리 이 시장에 뛰어든 저와 여러분이 큰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불장에도 의미 있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트위터는 이미 전체 비트코인 수량의 6%인 500조가 기업 재무에 들어왔고, 보고되지 않은 비공개 회사나 벤처 캐피털에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여기에 2배 이상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회사들의 물량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잃어버린 비트코인까지 치면 총 비트코인 수량인 2100만 개는 정말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내용과 이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가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매수를 안 했을까요? 또 일론 머스크의 다른 기업인 스페이스 X도 상당히 많은 비트코인과 다른 화폐를 들고 있진 않을까요? 모르긴 해도 테슬라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달러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샀다면 스페이스 X도 안 샀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는 비상장 기업으로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고 다양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시총으로 현재 애플이 가장 큰 기업이고, 그 뒤에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텐센트, 테슬라, 페이스북, 알리바바,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 버크 해셔웨이, 삼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런 회사들이 남는 현금 자금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기 부양책이 또 통과되고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달러를 포함해 모든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회사들의 주주들은 회사 운영진에게 본인들이 투자한 돈을 왜 효용성이 없고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때 회사 임원들이 남는 현금의 몇 %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페이팔 같은 그룹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스탁 옵션을 받는 회사 운영진과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상장 회사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